여러분, 미국이 지금 통화정책을 바꿨잖아요. 당장 테이퍼링만 하더라도 월 600억 달러 아니죠. 1200억 달러씩 계속 채권을 사들이던 것을 중단하고 지금 3월이면 이제 아예 이제 채권을 안 사들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이게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양적 긴축,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까지도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통화정책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신흥국들은요. 와, 저거 어떡하나. 잘못하면 그나마 많지도 않은 국내 달러 자금이,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투자한 자금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겠구나. 미국으로 다 몰리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흥국마다 똑같습니다. 신흥국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금리를 쭉쭉쭉쭉쭉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브라질만 하더라도요. 한 번에 올리는 게 1.5%씩 올립니다. 한 번에 올리는 게 1.5%. 페루도 1% 가까이 올리고요. 체코도 0.75%, 아이슬란드도 0.75%, 멕시코도 0.5%, 심지어 말입니다. 선진국인 영국도 0.25%의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달러 이탈을 막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버티지 못한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그만큼 긴축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흥국들은 요즘 심각합니다. 여러분 브라질만 먼저 볼까요? 브라질 금리에 지금 10.75%입니다. 기준금리가 10.75%면 대출금리는 또 얼마나 비싸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10.75%인데 연말까지 가면 말입니다. 12.25%까지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2.25%까지.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브라질만 이런 게 아닙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인데요. 멕시코도 금리가 지금 5.5%였던 것이 올해 들어서서 멕시코 0.5%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6%가 됐어요. 멕시코는 6%. 브라질이 12.5%고 멕시코도 6%가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페루도 올렸습니다. 페루도. 페루도 1%를 올려서요. 지금 3.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9.5%를 올렸습니다. 9.5% 수준이에요.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전부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올린 데 이어서요. 지금 체코도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렸어요. 유럽 중앙은행인 ECB는 굉장히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이에요. 망설이고 있는 중. 어떻게 할까? 아마 유럽은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일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1년 12월에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진 게 한꺼번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터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터진 게 그리스가 먼저 터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로 스페인으로 이렇게 쭉 터졌잖아요. 그렇게 터질까 봐 겁나니까 한꺼번에 못 올리는 대신에 지금 고민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이 지금 물가가 10%씩 쭉쭉쭉쭉 올라가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올려서 물가도 잡으면서 외국인들의 탈출도 막겠다.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과연 막아낼지 저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브라질도 그 위기의 어떤 상태가 좀 커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터키하고 비슷하지는 않지만 브라질은 지금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위기의 선상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장난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왜? 선진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선진국이. 예, 영국이 0.5%까지 올렸다면 2월에 올렸어요. 그것도요. 0.25에서 0.5까지 올렸어요. 우리도 물론 올렸죠. 우리도 작년 8월에 0.25%, 작년 11월에 0.25%, 예, 올 1월에 0.25% 올려서 지금 기준금리가 1.25%예요. 그러나 예, 선진국까지도 지금 금리를 올리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1.25가 적당한지, 예,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일단 세계 평균 기준금리는 2%잖아요. 그죠?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하는 것이 평균 기준금리로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이에요. 1.25%일 때 우리는 더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2월에는 지금 예, 금융통화위원회가 꼭 개최될 텐데 그냥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동결이 맞는 건지 아니면 더 올려야 되는 건지 이것은 진짜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만약에 미국이 3월에 빅스텝이 일어난다. 0.5%의 금리를 올린다. 이러면 저는 2월에 금리 올려야 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늘 이야기했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5%의 금리도 높은 게 아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높은 게 아니다. 적정 금리가 1.5%도 아니다. 그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2월에 기습 인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예,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2월에 안 올리면 언제 올려요? 3월에 올릴 수 있다고요? 3월에 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예,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고요. 또 대통령 당선인이 생겼던 시점이에요.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올리기. 예. 예, 3월에. 그럼 4월에 올리느냐? 4월에는요. 이게 인수위가 생겨서 이게 또 6월 1일 또 선거가 있어서 이거 쉽지 않아요. 예, 5월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때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2월에 한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에 한번 올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예, 지방선거를 끝나고 나서 다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미국의 어떤 금리 속도에 따라서 예, 차이가 있는 금리 속도에 따라서 우리도 예, 맞춰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3월이나 4월에 5월에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권력의 공백기거든요. 권력의 공백기에 예, 금리를 누가 올립니까? 이게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금리를 올리겠어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2월에 금리를 올리는 게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엔 좀 타당한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 저는 솔직히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가도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3.7%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주비까지 포함했을 때는요. 이게 5%, 6%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만큼 지금 우리도 예, 물가가 지금 엄청 올라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현장에서 느끼시죠. 금리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예, 그런데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어쩌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